많이 쓰셨습니다. 이도학 선생님 말씀은 이곳 그 백제 부흥운동이 660년에 의자왕시 패망한 뒤에 663년까지 복신장군과 도침대사에 의한 백제 부흥운동이 무력 부흥운동으로 보고 또 664년부터 신라가 웅진도도국을 공격한 671년까지 이것이 그 당나라가 세운 의자왕 왕자인 그 융을 그 웅진 도덕부에 도덕으로 앉혀서 있게 되는 것을 백제가 다시 공격해서 671년에 부여공주가 함나게 됩니다. 비로소 백제가 이 당시부터 어떤 세력이 신라에 의해서 점령되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한 말씀만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명식 원장님께서 이제 웅진도덕부의 소멸 시기를 671년으로 이야기했는데, 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흑지상지 묘지명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소부리지를 설치하는 이제 시점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672년으로 새로 밝혀졌습니다. 72년, 1년 뒤가 됩니다. 그 1년 뒤에 바로 이 비상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가 더 한층 배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삼국사기에 의한 기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연구 참조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전반적인 백제사를 말씀해 주셨고 주류성 위치 비정 문제에 있어서 연기군의 그 가능성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반부도 말씀드렸지만 백제 주류성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가 백제 비암사 출토 비불상인 만큼 주류성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말씀을 되도록이면 나중에라도 질문을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잘못하면 비불상보다 그 주류성 비정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이 주류성 문제는 아직도 학계에서 일치를 보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질문을 피해 주시고 질문은 세 분의 선생님 발표를 모두 마치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앞으로 두 분의 선생님께서는 30분의 시간을 좀 지켜주시고 날씨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이제 산불이 진화가 됐는데요. 여러분 쳐다보시지 않았을 때 산불이 상당히 심하게 나고 바람도 불고 아주 기후적으로 상당한 악조건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백제 홀령들이 오셔도 참 대단하게 요란하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 보존관리학과의 교수님께서 비불상 명문과 이에 대한 해석 또한 중요한 그 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호 교수님의 양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61년에 태어나셨고 일본 구주대학에서 건축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전문 분야는 주식회사 고흥종합건설 및 주식회사 에어텍 종합건설의 기술고문, 대한건축학회, 일본 건축학회 등 여러가지 학회에 계시고 건축특별특급기술사 건축 1급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십니다. 현 공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문화재보존과학과 근무하고 계시는 서정호 교수님을 모시고 비암서 출토된 석불비상의 의미와 보존대책에서 30분간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호입니다.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비암사 출토 관련 석불 비상의 그 의미하고 보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삼국시대 우리나라의 불교가 도입된 초기에는 사찰이 도성 중심으로 해서 조영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방 사회로 확대되면서 불교 문화가 고대 문화 및 중세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연기 지역은 삼국시대 백제의 도읍이는 공주가 인접해 있음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유적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불교 문화재적 가치가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비암사 출토 관련 8개의 석상 유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유물은 한 지역에서 이렇듯 비슷한 유형의 석상이 8개나 한꺼번에 발견된 사례가 없었던 아주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 비암사 출토 관련 8개의 석상은 그 비상에 새겨진 내용이 전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백제 멸망 후에 백제 유민들의 의식 구조나 종교 생활, 더 나아가서는 통일신라가 멸망한
백제라는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을 어떻게 지배하였는가 하는 이런 부분도 엿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비암사 출도 관련 8개의 석조문화재와 같이 우리나라의 그 돌로 만들어진 석조물은 국내 지정문화재의 약 한 23%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가 있습니다만, 이 석재라는 것은 자연적인 그 환경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연구에 대한 것이 굉장히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돌이라는 것은 잘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뭐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 다음 페이지에는 그림 3에는 7전 석불상 이렇게 두 구를 모시고 있습니다. 이 석상 그 그림 위에 있는 그 무인명 석불 상부 대자를 보면은 두 개의 납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높이는 약 52.4cm, 폭은 약 22.5cm, 두께 16cm 규모로 한 개의 돌은 사면의 불상을 조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 밑에 보면은 그 불자 대자가 되겠습니다만, 악면하고 북면으로 구성된 사각형 연화무늬 대자를 조각하여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상부에 보면은 약간 그 요철이 보입니다만, 그 요철 부분이 앞에서 밝혀낸 그 공주박물관에 있는 것처럼 옥계석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에 보면 그림 3에 7전 석불상이 있는데, 이것은 보물 65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석상의 규모는 높이가 51cm, 폭은 33cm, 두께는 10cm 정도의 크기인데, 이 형태를 살펴보면은 연꽃무늬가 새겨진 마른 목금의 돌표면에 본존 연회상을 중심으로 7점물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앞면에는 연꽃무늬가 조각되어 있는 기대 위에 연꽃 봉우리를 중심으로 좌우에 연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고, 그 전체 그 그림을 보면서 쭉 보면은 사자상이 좌우 밑에 쪽에 있는 것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사자와 인왕상은 백제 불상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그 고조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백제 유민들에 의해서 조성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행조, 차석, 제불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자공원, 사진공, 뭐원 이렇게 돼서 우측에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상차, 내미, 삼구지 내미, 그 다음에 토, 대사, 원 이렇게 뒷부분에 상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달소린 저도 바라옵고 직무대사, 뭐뭐목 대사도 원하옵니다. 673년 4월 15일 여러 향도들을 위하여 이 돌을 재벌보살을 삼가 조성합니다. 도자공은 바라옵건데 사진공 뭐뭐는 원하옵니다. 상차내미, 삼구지내미, 토모모 대사는 원하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제2단과 제3단에도 글자가 써 있는데, 대사원 이신, 대사대 이렇게만 되어 있고 한자가 안 보이고, 내미원 구, 대사원 해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내미, 원림, 내미, 원 해고서는 해명, 법사, 도사 이렇게 아래쪽에 써 있습니다. 이것을 보자면 대사는 바라옵고 미신대사 뭐뭐 되어 있고, 두내미와 임내미는 바라옵고 해명법사와 도사는, 법사와 도사라는 여기에 명칭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불도조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보면 이제 불자가 있는데, 이 불자는 6세기 신라에 6세기 7세기 금성문에서 자주 나타나는데, 이 불자의 약자를 볼 수 있고, 이것은 고구려의 명문에도 흔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사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경유, 이 13부 이 중앙관으로서 천천히 서각 을사제기를 쓴 모모이지가 바로 대사였습니다. 또한 문무왕릉 비를 쓴 한누리라는 사람도 역시 대사를 지낸 사람이고,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서 계유명 전시 아미타불 삼전 석상의 그 조성은 당시 그 신라 중앙관인 대사가 조성된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신라의 관리는 역시 자연의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고 해서 제가 여기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이 파손 원인을 일단 6가지 정도로 제가 축약을 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첫째, 가장 큰 것이 이제 빗물에 의한 훼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오른편에도 지금 3층 석탑이 보이겠습니다만, 멀리서만 봐도 지금 상태가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빗물에 대한 훼손입니다만, 이 빗물은 이제
그러다 보면 이 표면에 있던 그 장석과 유색 광물들이 이제 그 빗물에 의해서 떨어져 나옵니다. 떨어져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심하게 풍화가 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빗물에 의해서 그 대기 중에 그 오염되어 있다는 한 번 복원될 때 분해됐다가 다시 조립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분해됐다 조립될 때 대개적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 중간에다 뭐를 집어넣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철침 같은 거, 이런 철판을 집어넣습니다. 이 철판에다가 빗물이 나게 되면 이것이 붉은 물로 변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잘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경주의 석주문화재 굉장히 많습니다만 한 20여 군데를 제가 안전진단을 하고 왔습니다. 그때 가보니까는 그 석주문화재 그 사이에 껴있는 철편 때문에 표면이 붉은색으로 변해서 거기에 아주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미관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를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해보고 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색깔이 다양하게 있고, 또한 이것은 이제 열수작용을 받으면서 대리석하고 쉽게 말해서 대리석하고 이 곱돌 계통의 납석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열수작용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대개 그 석주문화재, 특히 그 삼국시대의 그 불상 같은 조각에 많이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결정질 자체가 비결정질이면서 표면에 굉장히 촉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연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도장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와 같은 조각재라든가 그 다음에 석필 이런 쪽에 삼국시대부터 많이 사용되고 현재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납석이라는 것은 표면이 굉장히 무릅니다. 따라서 기후 변화에 의해서 자연 풍화라든가 보존 환경이 열악한 일부 장소에서는 분명히 지류나 선태류나 아니면 세균류의 번식으로부터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비암사철도 관련 석불 비상과 같이 중요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보존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존 환경에 대한 적합한 장소에서 이 8개는 보존되고 보관돼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제 보존 과학자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이 비암사에 관련된 석조 문화재를 보존하는 그 대책으로서 그 몇 가지 그 예를 들으면은 역시 그 생물학적인 피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조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 과학자들한테 한번 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특히 이 연기군의 이 문화재에 관련되고 또 저 백제 대제를 20회 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비상 8개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은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지금 있는 그대로 앞으로 최대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손상은 오겠습니다만 최대한 손상을 보지 않고서는 이 중요한 문화재를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을까 하는 이런 것이 앞으로 연구되는 것도 또 하나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그 비암사 관련 석상 문화재도 역시 연기군 가까이에 항온 항습이라든가 이런 기계적 시설이 잘 돼 있고 전문 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이 박물관에 보관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 교수께서 비불상에 대한 그 미술사적인 접근과 그 명문 해석을 간단하게 해주셨고, 비불상과 같은 그 석조 문화재를 앞으로 어떻게 보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분야에 대해 전공자 교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 점에 강조를 두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신라가 671년에 또 이도학 교수님이 말씀에 의하면 672년에 소부리주를 설치를 해서 당나라에 있던 그 백제 유민들을 신라로 회유하다 보니까 신라 유민화 동화 정책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비불상을 만들도록 허락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관장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금남에서 출생하셨고 조치원 문화원 사무국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향토 박물관의 관장으로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국사편찬위원회 연기사료조사위원으로 맹활약해 있습니다. 한국시립박물관의 사무국장을 재임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고 현재
연기군 군지를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필 총괄을 맡아서 책임을 중대한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 및 저서로서는 연기군 내 그 도요지를 조사했고, 용왕감다리, 금남 전이향토지 발간, 9거리, 성당사지 지표조사, 주천 지명고 등 다수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이명수 관장께서는 비암사 백제 대제와 명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이쪽 지역 주민이시기 때문에 파악을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되고, 가급적 좀 짧게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백제대제를 지내기 전 학술 발표회를 이렇게 열게 된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더군다나 물론 비암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고, 또 매번 비암사에 와보는데 도대체 비암사라는 것이 왜 비암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나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초적인 얘기를 몇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암사라는 절 이름은 우리들에게는 뱀절이라는 그 속칭이 많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간에서는 뱀절을 간다 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 뱀절이라고 불리우게 된 동기를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옛날 이곳 비암사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웅장한 사찰이 아닌 아주 초라한 사찰로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물론 창건 당시에는 상당히 큰 사찰로 시작을 했지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이 사찰은 폐허의 직전에까지 오는 이러한 아주 작은 암자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곳까지 올 때 자동차를 타고 오지만 예전에는 여기가 지게길이라고 하는 아주 험준한 조치원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려면은 아주 고된 그런 오지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구경을 하고 갈삼 싶으면은 한낮에 왔다가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 사라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비구니들이 좀 겁먹은 또 두려운 마음에 그 법당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려고 했다가 이분이 하나도 아니고 이틀, 3일 계속 그러한 것을 반복을 함으로 해서 나중에는 궁금하게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어떠한 큰 소망이 있길래 이곳 비암사에 와서 밤새도록 탑돌이를 하고 새벽이 되면 사라지는가 하는 그런 궁금증이, 그래서 어느 날 이 비구니는 은근히 그 남자가 말을 걸기를 기다렸는데 그 때가 됐습니다. 이 남자는 탑돌이를 하다가 목이 마려워서 스님에게 물 한 모금 좀 얻어먹자 하는 소리를 하자 이 비구니 스님은 그 남자에게 넌지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밤새도록 탑돌이를 하십니까? 하니까 이 남자가 하는 말이, 내가 탑돌이를 하는 이유도 있고 탑돌이를 하는 이유가 뭘까 한 그 궁금증이 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비구니 스님이 모험을 해서 이 남자가 어디에 사는 거나 좀 한번 알아본다 하고 이제 탑돌이가 끝나고 돌아가는 남자의 뒤를 한번 밟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탑돌이가 끝나고, 우리 오른쪽 보이시죠? 그 계곡입니다. 굴 속에서는 아주 커다란 구렁이가 이 비구니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렁이가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100일 동안 비암사 탑돌이를 하면은 사람이 된다 해서 매일 남자로 환생해서 여기 와서 탑돌이를 하는데, 하루만 더 들어오면 100일이 되는데 당신한테
들키는 바람에 내가 사람이 되지 못하고 평생 부러움으로 살게 됐어 하는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제자부신 이재욱 선생님께서 이곳에 숙제차와 더 3층 석탑 위에 있는 그 불상 3기를 내려놓고 그걸 과정으로 제출해서 황 박사님이 아마 그거에 인연이 돼서 연기군 비암사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불상을 지금 우리 오른쪽에 전시를 해놨는데요. 그 불상을 잘 닦아서 판독을 해보니까 이것은 비성 모양을 하고 있는 불상이다 해서 우리가 이걸 이름을 비상, 비암사의 비자가 비석비자를 쓰는 것 같습니다. 바위암자 써서 석불 비상에 모셔져 있는 사찰이다 하는 뜻으로 비암사다 하는 명칭을 찾게 되십니다. 그로부터 우리 연기군의 비암사는 많은 학자들에게 알려져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 학자들 몇 분만이 비암사의 석불 비상을 연구하고 또 이것을 서울로 가져가서 국립박물관에서 전시도 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연기군에서는 비암사에 대한 의치가 정확히 그 연구가 되지 않고 또 이곳이 어떤 사찰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비상이 발견되게 된 그 시기가 1960년도입니다. 우리가 50년도 그 6.25를 겪으면서 우리 지역은 황폐화되고 전 국토가 의식주 해결에 상당히 골똘해 있을 때 연기에서 석불 비상이 발견됐다고 그래서 크나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993년 12월 12일 날 부여의 왕릉 옆에서 그 금동 향로가 발견됐는데 그 향로가 백제의 아주 대단한 유물이다 하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문화관광부 장관이 현지에 내려와서 이것은 백제의 이보다 더 귀한 유물은 발견될 수 없다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느니 어쩌려니 하면서 그 유물을 발견되지도 며칠 안 됐는데 벌써 국보 몇 호다 하는 호수까지 딸 정도로 아주 상당한 그런 떠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때 이 향로의 이름은 백제, 복내산, 용봉, 금동 대향로다 하면서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일 정도로 길다랗게 이렇게 이름을 붙인 적이 있습니다. 복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백제의 아주 이상적인 그 산이 그 향로 속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어느 학자가 그 산은 그려져 있지만 거기에 복내산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렇게 발문을 하니까 그게 복내산인지 운주산인지 모르겠다 해서 복내산은 술군이 빼집어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의 꼭대기에는 마치 봉황같이 생긴 새가 있고 밑에는 용이 있는데 용봉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었더니 답을 지금 극락부전에 안치되어 있는 부처님을 우리는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죽은 사람의 훈령을 왕생 극락시켜주는 그 부처님을 제작을 해서 신압을 했는데 여기에는 또 국왕 대신 칠수의 부모 함량이라는 또 그 발언 대상이 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마다 4월 15일 날 백제 대제라는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이 불상에 새겨져 있는 국왕 대신이라는 아마 백제의 국왕의 제사를 이곳에서 지냈는데 그 날짜가 4월 15일 날이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4월 15일 날을 택해서 이곳에서 백제대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연기 향토사 생기기 전에 전의 고적보전회라는 작은 단체가
시작이 돼서 조치원 문화원에서 이걸 이양을 했고, 그 다음에 연기군에서 지내다 다시 제자리로 와서 연기 향토사 연구소가 주동이 돼서 이 백제 대제를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연기군에서 지내는 백제 대제는 석불 비상에 명기되어 있는 글자에 의해서 날짜를 4월 15일, 그리고 거기에 써 있는 백제 국왕한테 지내는 제사로서 우리가 지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까지만 해도 연기군의 몇몇 기관장님들과 이웃 주민들이 나와서 백제대제를 지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내일 백제대제를 지내기 하루 전날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 목적은, 이 백제대제는 우리 연기 군민들이 지내는 작은 고을의 대제가 아니고 백제권,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이 백제대제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제사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오늘 이렇게 학술 세미나도 저희가 곁들이게 됐습니다. 비암사의 창건에서 또 비암사가 진행해 오면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폐사를 몇 번 거듭하면서 또 이 비암사가 최근에 와서는 좀 백제 사찰로서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신흥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의 그 계획은 이 뒤에 비암사에서 수상하고 있는 괴부를 걸고서 이 행사를 진행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됐었습니다. 오늘 그 한시를 기해서 괴부를 걸다가 이 바람이 모질게 부는 바람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괴불 속에는 아주 많은 역사가 숨어져 있습니다. 순치 13년이라는 괴불을 만들 연도가 1657년이라는 명문이 그대로 새겨져 있고, 또 그곳에는 괴불을 만들 때 그 시주를 했던 사람들 이름도 있지만, 한간에는 이 비암사에서는 승병을 육성했다라는 승병의 관등명과 승병의 이름이 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걸로 봐서 비암사는 호국 사찰로서도 비암사가 존재를 하다가 이 비암사가 거의 폐사 직전에 오게 된 것은 아마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이 절이 그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문흥에 관한 얘기를 좀 들려드렸습니다. 원래 이 행사의 일정이 오늘 학술 세미나가 끝나면은 약 1시간 동안 공연이 끝나고, 그 공연이 끝난 다음에 야간에 탑돌이가 있습니다. 이 구렁이의 전설처럼 이 비암사의 3층 석탑에 108번을 도르면은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같이 동참해서 한번 108번을 돌면서 내 소원을 기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암사에 관한 얘기는 이것저것 많이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도 고맙고, 또 비암사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해주고 계신 우리 이도학 교수님과 서정원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강연회를 위해서 서울에서 참석해 주시고 연기 출토 비불상을 6개를 모두 찾아주시고 학계에 발표해 주셨던 황수영 박사님이 전체적으로 오늘 총평을 말씀해 주시고 그간에 있었던 어떤 개황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을 박수로 한 번만 더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론 비암사에 온 거는
참 신이 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늘 비암사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생각도 나고 또 한 30년 전에 비암사에 와서 이탑 위 까만돌이 3개 겹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조사한 것이 이제 그 시작입니다. 비암사에 비상 얘기가 난 거는 그때부터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여기 학술 회의를 여는 것은 일반 백제 대제가 명목이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학술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참 매우 고맙고 또 여러 발표 선생님 네 분께서 아주 열심히 그 비암사에 있는 그 비상에 대한 말씀에 언급을 해주셔서 제가 오늘 여기다 비암사를 찾은 것은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이 그렇게 분석지가 않은데 이 마당에 거의 의자를 차지하신 이 연기의 여러 참석자 여러분께서 시정일관 참 열심히 각 발표자의 말씀을 들어주시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참 감명을 받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기 외국사회 밀선을 가면서 기웃거리고 갔는데 한국에 보니까 지방의 조그만 사찰에서 그 학술회의가 열려가지고 적어도 100명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런 얘기를 듣는 상황이 결코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비암사의 그 잔량한 비상이 지금 그런 대로 잘 보존이 되고 또 국가에서도 보호 조치가 돼서 보건 국보가 되고 보건 보호문이 돼서 국민 모두가 그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중요한 문화재로서 앞으로도 오늘 계속해서 연구를 해야겠죠. 연구를 해야지만 더 옛날 물건이 빛이 나고 또 그가 속 깊이 간직하는 여러 가지의 그 비밀이라 할까요? 뭐 그런 학문적인 그런 가치가 더 발휘되는 거 아닌가. 오늘 내 선생님께서 참 열심히 비암사의 비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올해가 벌써 20회가 되고 백제 대제가 또 여기서 열린다고 그래서 아침 일찍 떠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비암사에서 마침 답변도 마련해 주셔서 뭐라고 감사해 주었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몇 시간, 한 2시간이면 끝나는 것이 벌써 식사, 점심 지나서 5시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그 모임을 아무 데서나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선생님께서 제가 몇십 년 전에 놓고 놀라고 거기 글자가 또 많이 써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금속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어디든지 글자만 있으면 제가 뛰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글자가 있고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서 책에도 내고 또 국보보물 신청원에도 관여했고 비암사에서 그것이 같이 비암사의 연구와 같이 진행이 되고 더욱이 지방에 계신 여사님께서 아주 비암사에 온 것을 매우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여기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이지 않으시고 발표를 들어주신 광경은 매우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아무 데서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 비암사를 계기로 무대를 해서 여기서 처음 발견된 비상이 더 연구가 되고 그가 속 깊이 지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학문적인 예술적인 가치가 남김없이 해당될 것을 제가 의심치 않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 특별히 고맙습니다. 제가 여기 올라와서 무슨 말씀드릴 시간을 갖게 된 것도 다행이고요. 네, 이만 두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발표는 비밀상의 연구는 중요한 역사를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비밀상이 왜 전의 때에서만 나오느냐 하는 서기 673년 백제 선조들께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계명 전시아무탐을 비상과 계명 참불 비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백제 국왕 대신에 대한 제사를 지내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내일 그 제사, 그 백제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백제 대제를 지냅니다. 이것은 우리 연기군이 지내는 어떤 정신적인 지제와 같은 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제 대제, 그것은 바로 연기군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며 또한 오늘 참석해 주신 네 분의 발표 선생님께 박수를 드리면서 오늘 백제 대제를 맞이한 비불상에 대한 특별 강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질문을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요 앞에 마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내몰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전시중앙정치인의 후이형 전홍복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뭐 상식적인 것이지 어떤 뭐 학술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그 점 아시고 질문을 좀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기 저 비문에 보면은 달솔, 대사 이런 관직을 가진 분들을 총통화를 전시가 했다고 하는데 이때 전시의 위치는 어떤 위치인가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대사라고 했는데 이 대사라고 하는 건지 그러면 큰 대자 밑에 삭자 써서 한자로 쓰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납석의 출도 지역은 아까 영기라고 했는데 그걸 내가 잘못 들었어요. 중국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만드는 것도 납석인지 그 다음에 일반 도인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입니다. 전시와 정의, 전동과 전의, 그 다음에 계유명 전시의 아미타불 삼정석상에 나오는 전시와의 관계는 어떤 점인지 이 네 가지를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예, 그 충남전시정치회 전홍보 회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계명 전시 아미타불의 전시의 그 위치, 어떤 계급이 어떤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이도학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그 전이 전동 지명이 전시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이도학 선생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사에 나오는 그 대자 글씨와 글씨에 대해서 또한 이 재질에 대해서 이것은 오늘 지금 자리밭에 계신 그 같이 조사했던 손한일 선생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도학 선생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예, 그 비문의 그 네 번째 면에 정면에 이제 전치로부터 해서 문장이 시작되고 있고 중간에 이제 글자들이 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또 글자가 안 보이긴 하지만 이것은 이 전시의 역할이 가장 크고 전시와 관련된 이제 어떤 그 이야기로서 문장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만 되겠습니다. 이 보면 이제 한 마음으로 아미타 불상과 관음 대세지상을 이제 상가 만들었다. 원컨대 상가 만든 이 석불상이 내외 식빵과 내외 16을 뭐 비추소서 이런 문장이 이제 되는데 제일 앞에 전시가 나옵니다. 네 번째 면에 제일 앞에. 그래서 이건 뭐 의심할 여지 없이 전시의 역할이 제일 크다. 전시가 막 이거 주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제 가나다 순위라든지 어떤 뭐 중앙위 있을 때 제일 앞에 나온 사람이 열심히 제보하는 거와 마찬가지고 그 외에 전시 뒤에는 글자가 안 보여도 다른 어떤 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전시 세력의 어떤 역할을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백제 그 왕실의 시가 부여시 아닙니까? 부여라고 하는 나라 이름 지명에서 이제 시가 유래했고 흑치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이전동이라고 하는 이제 지명하고 이제 전시가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 결국 우연한 게 아니고 더구나 고고학적인 물증인 이 비상이 있기 때문에 이성아 이 지역에는 대표적으로서 전시가 있었고 또 전이전동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서 이제 시의 이름이 이제 기원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보는 것은 지금 자연스럽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단순히 이제 전이전동 지명만 가지고서는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데 이 비상이 있고 이 비상은 바로 이제 이 연기 지역, 전이전동 지역에 바로 이제 전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 확실한 물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봐도 큰 문제는 이제 없으리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두 번째 저 손아인 선생님 답변 좀 잠깐 저 부의장 합니다. 그 앞에 나오시죠. 아까도 관리하시는 중에 말씀이 드렸습니다만은 이 대사, 소사, 간증명에 대해서 사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발소리라고 하는 관증명을 가지고 계시던 백제에서 이런 분이 신라가 통일되면서 대사라고 하는 이 관직명을 받게 됐어요. 대사는 중앙관으로서 그 12등급, 12위에 해당되는 그런 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여기 그 여러 가지 관직명 중에서 미차내미, 상차내미, 삼분내미 이 여러 가지 관직명이 있고 또 이 전시와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관직명과 뒤에 계명 전시 아미타불 삼면석상에 보면은 해명 법사와 도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법사와 도사라는 말과 대사와 여러 가지 내미가 관계가 상당히 있을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사실은 잘 안 돼 있고 또 이 시기에 불교가 융성하기 시작하면서 또 이 도사라고 하는 개념의 어떤 도가사상과의 관계도 그렇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전시와의 그 벼슬 관계 여러 가지들이 통일되면서 그렇게 반성이 낮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근데 질문이요. 그 대사 그 합자가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대사 합자요? 예. 대사의 합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천전리 을사제기명에서부터 남산신성기에도 많이 나오고요. 명한산성부에도 나오고요. 대사의 합자는 여러 군데 많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그 대사의 합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합자입니다. 신라관등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도 두자가 한 글자로 딱 조합이 되어 나오고 있고 금속문자를 보면 되게 하나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저기 삼국시대 특히 비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합자가. 그래서 그러한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아까 슈퍼지역 납석이 나왔다 그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 제 논문 중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그 납석이 지금 현재 슈퍼되는 지역으로 보면은 이제 충청북도 제천 축주 쪽에 납석이 또 아주 유명하고 대개는 경상도 남도 쪽에 납석이 굉장히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 근방에서 납석이 축소됐다는 그러한 그 얘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그 지리조사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연기에서 만들어져서 연기에서 축소돼서 연기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이어서 말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
납작 제품이다 하는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서영욱 부회장님께서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님 그리고 내빈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연기향토사연구소 윤석규 소장님과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모두 비밀상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지는 행사를 안내하고 저희가 내려가겠습니다. 저희가 시사를 찾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에 처음 놀랬고 처음에 왔을 때 두 번째 놀란 건요, 이 산 사이에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서 몇 분이나 오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다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놀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란 거는요, 여러분들 오늘 진짜 바람 불고 이 안 좋은 날씨에 자리 안 뜨시고 사실 그렇죠. 뭐 학자분들 말씀하신 거 어떤 부분은 들어도 못 듣는 말들이 많은데 자리를 지켜주시. 실은 소리꾼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것을 근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소리 공연 제법 많이 했습니다. 제법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은 뭐 자꾸 이것저것 얘기하느니 이니 북을 쳐주시는 분이 최병숙 씨입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리랑과 오늘 제가 불러드릴 것이 그 각소리 타령인데 우선은 산사에 왔으니까 우리 주지 스님에게 소리 공양 한 자락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노래냐면은 시골 선비 한 사람이 공부는 할 만큼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벼슬자리 한 번 못 나가보고 이렇게 부상 늙었어. 그래서 자기 서실에서 신세타령 겸해서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부귀공명이라는 게 별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 부귀공명사라는 단가가 있습니다. 이게 국악 공명 선자리 이게 없다 이 녹수 이 정산에 흘러가는 물도 내가 하되면 바다로 이가고 정산 속에 그는 낭구도 샌노의 병사를 못 면하느니 가슴 속에다가 욕심을 넣고 이금 저금 네것 내것 챙겨가며 어느 전년의 번민을 들고 버거 이 공정을 또날 쏘냐 가슴 속에 들어있던 욕심의 다리를 끄집어 내야 서러러러러러러러러러 펼쳐놓으면 너도 편코 나도 편코 한도 없이 변하여 부질 없는 욕심으로 종덕기를 치다가 보면 전리번면 말리고도 세상 나를 아니오리라 여보시여 번님네들 이내 한 말을 드러나보시오. 북이란 건 무엇이요? 일산 높이 받쳐들게 하고 도루 거각을 번듯이 짓고 재물을 산처럼 쌓아놓고 주지용님의 천 벌리고 빈을 내려다가 논다분들 소원꾸라 끄트머리에 대눈 하나가 들어있어. 욱신 쑤셔대면 눈에 별
나를 돌아올 때 부끄럽지 아니하며 중에 부귀도다 공명이란 또 무엇이냐 이름 승자 똑바로 세워 천년 만년을 보내고자 허리를 세운 고집으로 한평생을 살아갈 적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발을 굽혀 누운 모양으로 욕심 없이 살아지는 분명지심을 아니 날 찾고 탐욕스러운 욕심으로 권력을 끌어다가 옆에 차고 잘난 놈들 종으로 부리고 못난 놈고집 내 홀대하면 어느 누가 칭송거여 그 이름 석자를 불러줄까 어허 중동 매번님들 또 한 말이 남아있네 어휘 중명 말알거든 사람 속에 인정 찾아 부계해공명 바랄거든 청산 깊은 데 흐르는 물을 내 가슴으로 끌어들여 욕심은 씻어내고 번민자락은 풀어해라 들어가는 길이 삼천리라고 하면 나서는 길 또한 삼천리가 틀림없는 법이니라 그 노랫말 치고는 괜찮아 들어가는 길이 삼천리라면 나오는 길도 삼천리야 그거 한참 걸어가고 싶으죠? 시골 노인들이 노래를 부르실 때 내가 받아